안녕하세요. 오늘 설명회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를 맡은 이보람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주제인 TOCFL 시험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어문 능력 시험은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학습자를 위해 고안된 표준화된 언어 능력 시험입니다. 대만 교육부의 특별 자금으로 설립된 국가 화어문 능력 시험 추진위원회에서 개발과 추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1년 개발이 시작되고 2003년 정식으로 시작된 시험은 몇 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 TOCFL이라는 약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TOCFL은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4가지 영역별 시험을 제공합니다. 현재 대만 내에서 치러지는 모의 시험 또는 컴퓨터 교실이 보편적이지 않은 해외 국가에서의 시험을 제외하고 시험은 시험장에 갖춰진 컴퓨터로 진행됩니다. 덧붙이자면 컴퓨터로 진행되는 시험은 시험 종료 후 바로 자신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CAT라는 컴퓨터 적응형 시험 방식이 적용됩니다. 응시자는 시험 등급을 선택할 필요가 없으며 컴퓨터가 응답 결과에 따라 실시간으로 문항 난이도를 조정하여 응시자의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고정 문항수 시험에 비해서 CAT는 더 적은 문항으로도 동일한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CAT는 즉시 수험생의 능력을 측정하고 수험생에게 적합한 다음 문제를 제공하므로 답안을 선택한 후에 다음 문제로 이동한 후에는 더 이상 답안을 검토하거나 수정할 수 없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해 드리자면 이 CAT의 특성상 문제의 난이도가 갑자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한 시험장에 있는 모든 학생의 문제가 각각 다르므로 시험을 끝마치는 학생들의 속도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부에는 먼저 끝나는 학생들이 퇴장하는 과정에서 집중력이 흐려질 수 있음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OCFL의 시험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특정 교재에 의존하여 출제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본 시험은 중국어 학습자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 운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되었기 때문에 특정 교재를 기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일상생활 속 상황에 맞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주제가 현실적이고 다양하며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TOCFL의 성적은 4등급과 세부 8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개의 등급은 국제 표준과 연계되어 있어 국제적인 상호 인식이 용이합니다. 각 등급을 취득하기 위해 측정에 중점이 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의 표는 각 시험 등급에 대한 권장 학습 시간과 어휘량입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시험 용도입니다. 시험을 치른 응시자는 자세한 시험 점수, 합격 등급과 국제 표준에 해당하는 결과가 포함된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적표의 뒷장에는 응시자와 교사가 학습 성과 및 향후 보완할 방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등급 기준을 통과한 사람은 해당 증명서를 받게 되며 이 증명서는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만 내 많은 대학과 대학원에서는 외국인 학생의 중국어 능력을 판별하기 위해 TOCFL 성적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대만의 기업들이 외국인 인재 채용을 위해 TOCFL 성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TOCFL의 증명서는 해외의 많은 공식 및 학술 기관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특정 등급 이상의 TOCFL 성적이 있으면 고등학교 외국어 졸업 요건이나 대학 입학 시험 외국어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일본, 싱가포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등의 교육기관에서도 중국어 학점 인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동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는 졸업 시험 기준 중 하나로 TOCFL 레벨 4 이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어문 장학금과 대만 파견직 지원 시에도 이 TOCFL이 공식적인 중국어 능력 증명으로 활용됩니다. TOCFL 홈페이지에서는 이 성적을 인정받는 다양한 일자리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시험의 실제 예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듣기입니다. 각 등급별 구성 유형은 다음과 같은데요. 오른편에 적혀 있는 시험 시간은 컴퓨터 적응형 시험의 경우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면 시험을 보시는 경우를 위해 참고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듣기 시험은 녹음 파일이 재생된 후 정답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시간 안에 정답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 TOCFL의 특징은 컴퓨터 화면에는 질문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듣기를 통해서만 그 질문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 대화나 강연 내용의 경우 스크립트가 상당히 깁니다. 시험 시 각 책상마다 한 장의 A4 용지와 연필이 놓여 있을 건데요. 이것을 적극 활용하여서 빠르게 필기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시험 예시의 경우 오늘 설명회에서는 밴드 A를 기준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문제를 함께 풀어보지는 못할 것 같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듣기 파트에서는 두 개의 문제를 함께 풀어볼 예정인데요. 듣기의 첫 번째 유형은 그림 보고 답하기입니다. 질문에서 "이곳은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고 "교실"이라고 답하는 답변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문답 이해입니다. 먼저 한 학생이 "이번 여행에 어떤 옷을 가져가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면 선생님께서 "그곳은 추우니 두꺼운 겉옷을 챙겨오렴"이라고 답합니다. 그러므로 그때 답변 C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유형은 대화 이해입니다. 이 문제는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듣기 파일이 잘 들리는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第4听得到。听得到哦。好，谢谢。11题，这件裤子有大一点儿的吗？黑色40号，好吗？好，我可以试试吗？可以，请到这里来。请问他们现在在哪里？ 이 스크립트에서 손님으로 보이는 사람이 바지의 这件 사이즈 裤子有大一点儿的 죄송합니다. 吗？黑色是 이 바지의 사이즈나 착용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질문은 "해당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묻고 있으므로 답변 C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초반부에 바지 사이즈라는 키워드를 듣고 정답은 C가 확실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체크 후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개인적으로는 읽기 시험에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서 듣기 시험에서 정답이 들리면 바로 체크하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다음 대화 요령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第47题。好久没来这里了，变了好多哦。以前这里是漂亮的风景，现在这里到处都是人。人多不好吗？我喜欢安静的环境。这位小姐最后的意思是什么？ A. 这里很吵。B. 这里人不多。C. 这里的环境很好。D. 这里的风景很美。 여자의 마지막 말의 의미를 물어보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여자가 "이곳은 사람이 너무 많아." 다음에 "나는 조용한 곳이 좋아."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곳은 너무 시끄러워." 라는 의미의 A가 정답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 유형에서 A라는 사람이 말한 B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에는 대체로 전반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말의 속뜻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으로는 읽기 파트입니다. 읽기 파트의 예시 역시 밴드 A 난이도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단문 이해입니다. 비교적 간단해서 다음 장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형은 그림 해석입니다. 준비된 예시는 표의 내용에 부합하는 설명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유형은 빈칸 채우기입니다. 그림 속 내용을 파악하고 제시된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정답이 될 수 없는 것을 소거하신다면 정답을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밴드 C 정도의 난이도에서는 고문이나 사자성어가 적힌 답변도 해당 유형으로 적지 않게 출제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 유형은 단락 완성하기입니다. 앞뒤 내용의 맥락을 이해하여 풀 수 있는 유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독해 이해입니다. 문제를 조금 살펴보자면 다양한 곳에 가고 다양한 사람을 만난다는 점, 또 문제에서 자신의 차 등이 언급된 점에서 해당 문장에서 언급된 사람의 직업은 택시 운전사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말하기와 쓰기 파트인데요. 상대적으로 해당 파트를 시험 보시는 수험생분들은 적을 것이라 생각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 시험 밴드 A의 경우에는 경험 묘사하기나 영상 묘사하기 등의 유형이 출제됩니다. 쓰기 시험에서는 그림 묘사하기 및 편지 쓰기 유형이 출제됩니다. 다음으로는 시험 진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TOCF의 정기 시험은 대만 내에서 연간 총 10회 진행됩니다. 2월과 10월을 제외한 매월 시험이 있는데요. 시험은 CAT 방식으로 진행되며 응시는 대만 전역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경험으로 북부를 제외한 지역의 고사장은 비교적 한정적이어서 만약에 대만 남부에서 시험을 보실 계획이시라면 시험 접수 시작 후 빠른 시일 내에 접수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시험장에 가실 때에는 여권이나 거류증 등 신분증만 챙겨가시면 되고요. 시험장에 도착하시면 시험 시작 전까지 복도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시험이 치러지는 교실로 입장하기 전에 감독관의 안내 설명이 있은 후에 입장하면서 금속 탐지 절차를 거치고 소지품은 교실 앞에 놓고 지정된 좌석으로 가서 앉으시면 됩니다. 이것은 한국 시험장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시험 접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올해의 경우 한국에서는 9월과 11월 두 차례의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TOCF의 해외 시험 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시험 정보를 확인하시거나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서 로그인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응시 지역을 한국으로 선택 후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시험 접수에 앞서 개인정보 페이지에 증명사진을 업로드해야 하며 이 업로드한 사진의 심사가 통과돼야지만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진 심사에는 근무일 2일이 소요되며 2년 전과 같은 사진을 중복해서 사용하신다면 심사에 통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꼭 최근에 찍은 사진을 사용하시길 바라며 접수 마감 시간이 임박해서 접수하시지 않으시길 권장합니다. 제가 이 사진 심사 때문에 시험 접수를 한 번 놓친 경험이 있어서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진 심사가 통과되었다면 시험 접수를 진행하시고 원하는 시험 날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만이 아닌 한국 등 해외에서 시험을 치르실 경우 시험에 출자되는 한자 표기를 번체자 또는 간체자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참고 자료에 관한 내용인데요. TOCF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PDF 파일로 모의고사 문제를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 시험장에서 치르는 것처럼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로 시험장과 똑같은 화면장을 띄워놓고 실전 모의고사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시험장에 가시기 전에 이 온라인 버전 모의고사는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앞서 간략하게 언급되었던 시험 합격을 위해 필요한 단어 습득량에 대해서 가장 높은 밴드 C의 취득을 위해서는 8,000 단어를 습득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8,000 단어를 엑셀 파일로 정리한 자료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TOCFL의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나 인스타그램도 추천하는데요. 중국어 퀴즈나 시험, 채용 정보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TOCFL 시험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